저는 오늘 손자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새벽 3시 강남 한복판 8살 준호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뒤에서 사위 강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장모, 나와. 애 어디 숨겼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끝이다. 준호를 보육원에 보낸다고 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실버타운 에덴가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입주 간병인 구한다고요. 저 지원하러 왔습니다. 지금 새벽 3시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규정 위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제 이름은 김정분, 66살.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가난을 참고, 무시를 참고, 폭력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손자 준호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딸 수연이가 결혼하고 준호를 낳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나 행복해. 수연이의 그 말이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위 강태석, 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죠. 준호가 3살 때 강태석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니,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주식, 코인, 대출, 빚은 3억을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손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다음엔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렸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날, 수연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수연아, 준호는 엄마가 봐줘. 제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손자만큼은 절대로 3년을 버텼습니다. 강태석의 폭력 속에서 저는 준호 앞에서 맞았습니다. 제가 맞으면 아이는 안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 강태석이 말했습니다. 장모, 준호 보육원 보낼 거야. 뭐라고요? 양육권 포기할 거야. 못 키우겠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누가 허락 받으래? 나의 아빠야.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육원 입소 신청서. 이미 사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데려다 줄 거야. 방해하지 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날 밤 강태석이 술 먹고 쓰러졌을 때 저는 준호를 깨웠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조용히. 할머니, 쉿. 우리 나가야 해. 실버타운 에덴가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제가 살던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우아한 음악. 저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올려보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여자, 서하연. 82세라고 했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를
내 방으로 오라고요. 명령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12층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0평은 넘어 보이는 공간, 샹들리에, 대리석, 고급 가구.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것.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물건 하나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무서웠습니다. 앉으세요. 서하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오늘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연은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준호가 두 손으로 컵을 잡고 마셨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준호요. 학교는?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왜? 사정이 있어서요. 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김정분입니다. 간병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하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직하네요. 조건이 있어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이 집엔 동정 없어요. 당신이 필요해서 온 거고 나도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 못하면 바로 내보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연이 준호를 봤습니다. 저 아이 숨기지 마요. 관리소에 등록할 거예요. 하지만 규정이 내가 책임질게요. 대신 하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 순간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약속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하연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혈압, 혈당 체크, 식사 준비, 산책 동행, 모든 게 분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하연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재 정리해요. 어느 날 하연이 말했습니다. 저기 쌓인 서류들 다 날짜 순으로 정리하세요. 서재는 도서관 같았습니다. 책, 파일,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요. 정확하게만 하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실버타운 어린이 프로그램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정분 씨, 관리소장 오세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58세, 이 실버타운을 15년째 관리하는 사람. 신원조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시네요. 사위분 범죄 기록, 딸분 행방불명, 손자 학대 피해 의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일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오세진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입주자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혹시 서 여사님께 무슨 목적 있으신 거 아니죠? 무슨 목적이요? 재산이라든지 뭐 그런 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믿지 않는다. 전 그냥 일하러 왔어요. 그렇겠죠. 근데 말이죠. 오세진이 가까이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1950년대 물건 같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김하연, 김하정.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연, 하정. 내 이름이 정분인데 왜 이렇게 비슷하지? 다음 페이지, 1953년 1월 15일. 전쟁. 언니와 헤어짐. 1953년 3월. 언니가 아이를 맡겼다. 다시 찾으러 온다고 했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아이를 찾았다. 고아원에 있었다. 하지만 데려올 수 없었다. 1975년.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다. 행복해 보였다. 말을 걸지 못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언니의 아이. 내 조카. 평생 미안했다. 지키지 못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하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요? 이거 뭔가요?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서재에서요. 정리하다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엄마 이야기 같아서요. 뭐라고요? 제 엄마도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김하정이었어요. 정적? 하연이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저는 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펜던트, 작은 은색 펜던트, 평생 차고 다닌. 엄마가 주신 거예요. 너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다라고. 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왜요? 이게 뭔가요? 하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전쟁 직후. 피난민 수용소 앞. 여자 하나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에 똑같은 펜던트. 이게 우리 언니예요. 하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언니 딸. 저는 사진 속 아이를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2015년요. 폐암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뭐가 미안하다고? 모르겠어요. 엄마는 평생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끝내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언니 이야기요. 제 외할머니 이야기. 하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나는 16살이었어요. 언니는 21살. 언니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가 있었어요. 3살배기 딸. 바로 당신 엄마. 피난 가던 날 폭격이 시작됐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언니가 아이를 내게 맡겼어요. 하연아,
얘 좀 봐줘. 나 남편 찾고 올게.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3일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언니는 안 왔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언니가 그날 죽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아가 된 거구나.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못 키웠어요. 하연이 울었습니다. 나도 어렸고 먹을 것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고아원에 맡겼어요.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못 갔어요. 10년이 지나서야 찾아갔는데 이미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계속 찾았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1975년에 한 번 봤어요. 우연히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이랑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연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슨 얼굴로 가요? 버린 이모가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살린 거예요. 전쟁통에 어린 여자가 아이를 키우다간 둘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절 낳고 손자 준호도 봤어요. 엄마는 평생 자기 뿌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네, 당신이 찾았어요. 엄마 대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연은 저를 조카 손녀로 대했습니다. 준호는 증손녀뻘이 됐습니다. 정분아, 하연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네.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니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 생겼다. 하지만 행복은 일주일밖에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펜던트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뒀지?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옷장, 침대 밑, 없었습니다. 하연 씨, 왜 펜던트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소장 오세진이 찾아왔습니다. 서 여사님, 왜요? 3층 입주자분이 귀중품 분실 신고를 하셨습니다. 금반지 2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CCTV를 확인했는데요. 오세진이 저를 봤습니다. 김정분 씨가 그 시간에 3층을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왜 거길 가요? 그래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방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연이 화를 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 방을 뒤질 순 없어요. 그럼 경찰 부르겠습니다. 결국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오세진이 웃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넣었어요? 증거 있어요? 없었습니다. 하연이 말했습니다. 조작이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요. 증거 있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석이었습니다. 장모. 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지. 준호 어디 있어? 하연이 앞을 막았습니다. 나가세요.
나가라고? 내 아들 데리러 왔는데? 준호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뭐, 호적에 내 아들로 되어 있어. 강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준호, 아빠 왔다? 나와. 준호가 떨며 숨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못 데려가요. 장모가 뭔데? 내 아들인데. 강태석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경찰 부릅니다. 불러. 어차피 저 여자 도둑이잖아. 혼란, 아우성,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그때 하연의 차가운 목소리. 다들 입 닥치세요. 하연이 서재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트북. 뭐 하시게요? 오세진이 물었습니다. 증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 개인 CCTV예요. 뭐라고요? 전 남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 집안에 숨겨둔 카메라가 있죠. 오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가 외출한 사이 오세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금반지를 넣었습니다. 다음 영상. 어젯밤 제가 잘 때 오세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 목에서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오세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하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묻고 있어요. 왜 그랬냐고. 오세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실버타운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여사님께서 후원을 줄이셨고, 그래서 절도예요? 사람한테 누명 씌우기? 죄송합니다. 하연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절도 사건 신고합니다. 관리소장이 입주자 물건을 훔쳤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오세진은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10년간 입주자들 물건을 훔쳤습니다. 총 피해액 2억. 강태석도 체포됐습니다. 불법 침입, 폭행 미수 아동학대. 그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준호, 아빠 잊지 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았습니다. 한 달 후, 펜던트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목에 찼습니다. 하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거 의미 없어요. 왜요? 이미 찾았잖아요. 가족을. 맞아요. 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네. 전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제 가족이랑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가족이에요? 당연하죠. 넌 내 조카 손녀고 준호는 증손녀예요. 하연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응?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켜진 거야. 올해 돌아왔을 뿐이지. 6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하연의 가족이 됐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성적도 좋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연은 건강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우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크면 뭐 될 거야? 하연이 물었습니다. 의사요. 왜?
할머니들 치료해주고 싶어서요. 하연이 웃었습니다. 착하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하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 찾는 거 찾았어요? 하연이 저와 준호를 봤습니다. 응, 이제 찾았어. 1년 후, 저는 여전히 하연을 돌봅니다. 하지만 이젠 의무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펜던트 나중에 놔줄 거지? 그럼, 내가 크면. 왜요? 이게 우리 가족의 증표니까. 증표? 응. 이 작은 물건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준호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신기하다. 하연이 말했습니다. 물건은 기억을 담아요. 사람은 잊어도 물건은 기억하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70년 만에 다시 만났다. 펜던트 덕분에.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딸 수연이도 있을까요? 언젠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고마웠습니다. 살아있어서, 여기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정부나 하연이 불렀습니다. 차 한 잔 할래요? 좋아요. 따뜻한 보리차 2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편안하게.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진 거였습니다. 올해 돌아왔을 뿐.